2026년 출제기준 완벽 대비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제1과목 공공조달 기초이론 및 법규 강의입니다. 제1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완전판 강의이며 재민행정사가 제공하는 공공조달관리사 전문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단원에서는 공공조달의 개요로 정의, 목적, 참여자, 특성, 구성체계를 다룹니다. 제2단원에서는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으로 기본 원칙, 일반, 제한, 지명 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및 소액구매를 알아봅니다. 제3단원은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나라장터 개요와 5대 플랫폼, 목록 정보 시스템을 학습합니다. 제4단원에서는 전략적 공공조달로 중소기업 지원, 녹색조달, 혁신 촉진,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제5단원에서는 공공조달 법률 이해로 민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을 다루며 마지막 제6단원에서는 공정조달 관리로 분쟁조정, 부정당업자 제재, 불공정행위, 환수 등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1단원 공공조달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공공조달의 정의 및 목적, 공공조달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공공조달의 특성, 그리고 공공조달의 구성체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조달의 정의입니다. 핵심 정리부터 보시면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물품, 용역, 공사를 민간으로부터 구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4가지는 공공성, 경쟁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공공조달의 개념 범위는 좁은 의미로 개별 구매 계약 행위 그 자체, 즉 계약 체결과 이행에 초점을 둡니다. 넓은 의미로는 수요 분석부터 예산, 시장 조사, 입찰, 계약, 이행, 성과 평가의 전 주기를 아우릅니다. WTO GPA는 중앙,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상업적 목적 외 구매를 의미하며 한국 법령에서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하단표를 통해 공공조달과 민간구매를 비교해 볼까요? 재원, 절차, 투명성, 감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공조달은 국민 세금인 공공예산으로 법령에 의해 엄격히 준수되며 공개 의무를 가지고 상시 감사를 받습니다. 반면 민간구매는 자체 자금으로 기업 내부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며 비공개 가능하고 내부 감사 위주입니다. 다음은 공공조달의 목적입니다. 공공조달은 GDP의 약 7%에서 10%를 차지하며 연간 100조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규모를 가집니다. 따라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공공조달의 주요 목적은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 효율성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정성 및 투명성입니다. 특혜 없이 모든 공급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셋째, 녹색 및 환경적 가치입니다.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속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넷째, 혁신 촉진입니다. 기술 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산업 혁신을 유도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정책입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공공조달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는 공공조달의 3대 주체인 수요자, 즉 발주기관, 공급자인 조달기업,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제3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주체의 역할, 권리,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요자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있으며 조달청은 중앙조달기관으로서 나라장터 운영, MAS, 단가, 계약, 외자 구매 등을 담당합니다. 이해관계자로는 감사원, 국회 및 지방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가 있으며 각각 법적 합법성 감사, 예산심의, 담합조사, 중소기업 조달 정책 지원, 녹색 제품 인증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제 포인트로는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이라는 점, 국가계약법은 재정경제부 소관이고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조달의 8대 특성입니다. 첫째, 법령 기속성입니다. 관련 법령에 엄격한 준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제약입니다. 의회 승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출 가능하며 초과 시 담당자 개인 변상 책임이 따릅니다. 셋째, 절차 공개성입니다. 입찰 공고, 낙찰 결과, 계약 내용 등 전 과정이 공개됩니다. 넷째, 경쟁 원칙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수의 계약은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섯째, 감사 가능성입니다. 감사원, 자체 감사, 국회 감사의 상시 대상이며 모든 의사 결정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책 수단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녹색 구매, 혁신 촉진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일곱째, 비차별 원칙입니다. WTO GPA에 따라 외국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 및 최애국 대우가 적용됩니다. 마지막 여덟째, 공익 우선성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며 불공정 조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로 민간 구매는 담당자가 수시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지만 공공조달은 최소 57주가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부패 방지와 공정성을 위한 대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조달 구성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한 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 소관부처로 계약 예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소관부처로 지자체 조달 정책을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조달청은 중앙조달기관으로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MAS, 단가계약, 외자구매를 수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조달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고시합니다. 환경부는 녹색 제품 인증 및 우선 구매 정책을 담당하며 환경마크 인증을 관리합니다. 각 부처와 기관은 자체 조달을 수행하고 소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체 조달하며 지방조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대 대상물은 물품, 용역, 공사이며 국가계약법 소관은 재정경제부, 지방계약법 소관은 행정안전부, 중앙조달기관은 조달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단원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 및 실행 원칙, 공공조달 유형,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인 일반, 제한, 지명경쟁, 그리고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인 수의계약 및 소액구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공공조달 기본 원칙은 국가계약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칙으로는 경쟁 원칙, 공정성 원칙, 투명성 원칙, 효율성 원칙, 책임성 원칙, 비차별 원칙이 있으며 각 원칙이 위반될 경우 계약 무효, 부정당 제재, 감사 지적, 행정 낭비 지적, 담당자 징계, 통상 제재 등의 결과가 따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현장에서 구체화한 실행 원칙으로는 최고가치 원칙, 적기조달 원칙, 적정 규격 원칙, 이해충돌 회피 원칙이 있습니다. 최고가치 원칙은 단순 최저가가 아닌 LCC, 즉 생애주기 비용, 품질, 서비스를 종합 고려하는 것입니다. 적기조달은 수요 발생 시 적절한 시점에 조달하는 것이고, 적정 규격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독소, 조항 없이 중립적이고 기능 중심으로 규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회피는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 또는 재척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최고가치 원칙은 최근 공공조달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종합심사낙찰제, 협상계약, LCC 고려가 이 원칙의 실현 방법입니다. 2-2 공공조달 유형은 한국의 경우 혼합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중형인 조달청 모델은 구매력 집중으로 단가 인하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 집중으로 법령 오류를 최소화하며 규모의 경제로 행정 비용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기관별 특수 요구 반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산형, 즉 각 기관 자체 조달은 유연성으로 맞춤형 사양 설정이 가능하고 신속성으로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으며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 시 법령 위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조달청 중심의 중앙집중형과 각 부처, 지자체 중심의 분산형을 병행하는 혼합형입니다.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조달청 위탁 의무 또는 자체 조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달 방법은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으로 나뉘며 각각의 적용 원칙과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일반 경쟁은 원칙으로 공고 10일 이상이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한 경쟁은 예외 일로 지역, 실적, 자격 등 합리적인 제한을 둡니다. 지명 경쟁은 예외 2로 5인 이상을 지명하여 특수하거나 소액인 경우에 적용되며 수의 계약은 예외 3으로 법령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경쟁적 조달 방법 중 첫 번째로 일반 경쟁과 제한 경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는 경쟁 3종으로 일반 경쟁은 원칙이자 최대 경쟁 방식이며 제한 경쟁은 예외 1로 조건부 경쟁 방식, 지명 경쟁은 예외 2로 지명 경쟁 방식입니다. 경쟁 확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지만 경쟁 축소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집니다. 일반 경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며 참여 자격은 나라장터 등록과 공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든 가능합니다. 공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상이지만 긴급 시 5일, 추정가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는 40일입니다. 장점은 경쟁을 최대화하여 가격이나 투명성, 공정성을 최고로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덤핑 위험과 부적격 업체 참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선 장치로는 적격 심사, 낙찰 하한율,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있습니다. 제한 경쟁은 허용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역 제한, 이행 실적, 자격증 및 인증, 기업 규모, 기술 등급 등을 기준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제한 조건이 특정 업체만 부합하도록 설정될 경우 독소 조항으로 간주되어 감사원 감사와 부정당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만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쟁적 조달 방법 중 두 번째, 지명 경쟁입니다. 지명 경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법적 근거를 둡니다. 최소 지명수는 원칙적으로 5 이상입니다. 2인 지명은 불가하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적용 요건으로는 특수기술 보유 업체 수가 소수인 경우, 소액 계약인 경우, 전문성 및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장점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를 선별할 수 있고 소수 업체 간 경쟁으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지명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지명받지 못한 업체들의 불공정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명 이유와 기준을 내부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여 감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명 경쟁의 핵심 정리는 최소 지명수는 반드시 5인 이상이며 2인 지명은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지명 이유와 기준을 반드시 내부 문서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명받지 못한 업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지명 기준의 합리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험 핵심은 지명 경쟁 시 최소 5인 이상 지명해야 하며 이의는 불가하다는 점으로 거의 매 시험 출제됩니다. 비경쟁적 방법인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허용됩니다. 허용 요건은 크게 소액 수의, 초소액 수의, 2회 이상 유찰, 천재지변 및 긴급, 특허 및 독점 기술, 국방 및 군사 기밀 등이 있습니다. 물품 및 용역 기준으로는 추정 금액 5천만 원 이하는 견적 2개 이상, 2천만 원 이하는 견적 1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준으로는 추정 금액 2억 원 이하는 견적 2개 이상, 4천만 원 이하는 견적 1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수의계약을 나라장터에 공시해야 하는 공시 의무가 있으며 동일 목적을 금액 분산으로 수의계약 처리하는 이른바 쪼개기는 위법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수의계약은 감사 지적 및 담당자 징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 사례로 1억 원짜리 업무를 사건으로 나누어 각 2,500만 원씩 수의계약할 경우 위법이며 관련자 징계, 부정당업자 제재,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 구매 및 핵심 암기 체크리스트입니다. 소액 구매 기준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소액 수의는 5천만 원 이하로 견적 2개 이상이 필요하며 초소액은 2천만 원 이하로 견적 1개만 있으면 됩니다. 공사의 경우 소액 수의는 2억 원 이하로 견적 2개 이상, 초소액은 4천만 원 이하로 견적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초소액 구매는 나라장터 공고가 생략될 수 있어 절차가 최간소화됩니다. 제2단원 핵심 암기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쟁 원칙은 일반, 제한, 지명, 수의 순이며 지명 경쟁 최소 인원은
5인 이상이라는 점 이의는 불가합니다. 소액 수익은 물품 및 용역 5천만 원 이하, 공사 2억 원 이하이며 견적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초소액은 물품 및 용역 2천만 원 이하, 공사 4천만 원 이하로 견적 1개만으로 가능합니다. 쪼개기 계약은 위법이며 감사 지적 및 징계 대상입니다. 모든 수의 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나라장터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가치 원칙은 단순 최저가가 아닌 LCC, 즉 생애주기 비용, 품질,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3단원 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개요 및 구성요소, 나라장터 GEB와 연계된 5대 플랫폼, 그리고 목록 정보 시스템의 개요 및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개요입니다. 핵심 정리를 보시면 전자조달은 조달 업무의 전 과정, 즉 공고부터 입찰, 계약, 대금 지급까지를 인터넷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스템은 나라장터 GEB, 즉 거버먼트 투 비즈너스이며 이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종이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고 등기 우편으로 낙찰 통보를 받거나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으며 종이 세금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조달 도입 후에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투찰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하며 즉시 전산으로 결과를 공지받고 온라인으로 계약하며 전자 세금 계산서 시스템과 연계됩니다. 이러한 도입 성과로 투명성 향상, 비용 절감, 부패 감소, 국제적 인정 등이 있습니다. 모든 공고와 결과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청탁 기회가 차단되며 종이, 우편, 이동 비용 등 연간 수천억 원의 행정 비용이 절감됩니다. 직접 접촉 기회가 차단되어 담합 적발이 용이해졌고 UN 공공행정상 수상으로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조달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은 여러 구성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찰 공고 모듈은 공고 등록 및 게시, 키워드 검색, 사전 규격 공개, 질의 응답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자입찰 모듈은 입찰 참가 신청, 암호화 투찰, 복수 예비 가격 추첨, 자동 개찰을 담당합니다. 전자계약 모듈은 계약서 전자 작성, 공인인증서 서명, 변경 계약, 계약 이력 보관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금 지급 모듈은 검수 정보 연계, 전자 세금 계산서, 지급 현황 관리, 지연 이자 자동 계산 등의 기능을 가집니다. 업체 관리 모듈은 업체 등록 및 갱신, 취급 코드 관리, 실적 등록, 인증서 관리를 합니다. 통계 및 분석 모듈은 연도별, 기관별, 품목별 조달 실적, 낙찰률,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모듈은 공인인증서 관리, 접근 권한 제어, 감사 로그 기록, 침해 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운영 환경 측면에서는 전자조달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기반을 가지며 PKI 기반 공인인증서, SSL/TLS 암호화 등 보안, 인프라를 갖춥니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시스템 가용성과 재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나라장터 연계 5대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는 5대 특화 플랫폼인 종합쇼핑몰, 혁신장터, 벤처나라, 디지털 서비스몰, 이음장터가 있으며 각 플랫폼의 대상 기업 유형과 구매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쇼핑몰은 MAS 등록 업체가 대상이며 5천만 원 초과 시 2단계 경쟁 의무가 있습니다. 혁신장터는 혁신 제품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이자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벤처나라는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업체가 대상이며 스타트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몰은 클라우드 및 사스 기업이 대상이며 구독 및 이용료 방식 SLA 기반 계약을 특징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음장터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며 사회적 가치 우선 구매 채널로 활용됩니다. 이음장터는 사회적 기업, 혁신장터는 혁신 기술 제품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음은 이어준다는 의미로 사회적 가치를, 혁신은 혁신 기술 제품을 나타낸다고 암기하면 좋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몰의 핵심 포인트는 과금 방식이 월정액, 사용량 기반, 사용자 수 기반으로 다양하며
계약 특징은 물품 구매가 아닌 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SLA, 즉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보안 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만 등록 가능하다는 보안 요건도 있습니다. 다음은 목록 정보 시스템 개요입니다. 핵심 정리는 목록 정보 시스템이 조달 물품의 명칭, 규격, 코드를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그 목적은 조달 효율화, 가격 비교 가능성 확보, 그리고 국제 표준 연계입니다. 분류체계 구조를 살펴보면 대분류 2자리, 중분류 4자리, 소분류 6자리, 세세 항목 8자리의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IT 장비는 43, 컴퓨터는 4320, 노트북은 432,010, 노트북 i716GB는 4320만 1001과 같이 분류됩니다. 분류체계의 국제 표준화에는 UNSPSC, NATO, NSN, GS1 등이 있습니다. UNSPSC는 UN 표준으로 8자리 계층 코드이며 글로벌 전자조달 호환성을 가집니다. NATO, NSN은 NATO 표준 재고 번호로 군수 물자에 전용되며 13자리입니다. GS1은 바코드 및 RFID 기반으로 유통 및 물류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한국은 UNSPSC 기반으로 국내 분류 체계를 정비 추진 중입니다. 최신화 유형에는 정기 최신화, 수시 최신화, 비활성화 처리가 있습니다. 정기 최신화는 연 1회 이상 전체 목록을 검토하여 시장 변화를 반영하며, 수시 최신화는 신제품 등장, 규격 변경, 단종 발생 시 즉시 처리합니다. 비활성화 처리는 단종되거나 폐기된 품목 코드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활성화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분류 체계의 자리수, 즉 대분류 2자리, 중분류 4자리, 소분류 6자리, 세세 항목 8자리와 UNSPSC가 UN 국제표준, NATO, NSN이 군수 물자 전용 13자리라는 점입니다. 이제 제4단원 전략적 공공조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조달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녹색 조달인 녹색 제품 우선 구매 및 LCC 혁신 및 기술 개발 촉진 조달인 혁신 3제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지원 조달인 5대 우선 구매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조달입니다. 핵심 정리는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3대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경제 주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법적 근거를 둡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주체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지정 품목은 수백에서 수천 개에 달합니다. 적용 효과로는 지정 품목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입찰하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위반 시 대기업 참여는 무효 입찰 처리되며 허위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입니다. 목적은 자재 단가 인하, 품질 확보, 중간 유통 마진 제거, 중소자재 업체 보호입니다. 방식은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시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자재는 레미콘, 철근, 구조용 강제, 시멘트, 아스팔트 등 주요 건설 자재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기업이 입찰하면 무효 입찰이라는 점으로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거의 매 시험 출제됩니다. 다음은 녹색 조달 및 생애주기 비용, LCC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녹색 제품 우선 구매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적 근거를 둡니다. 녹색 제품 인증으로는 환경부의 환경마크, 우수 재활용 인증, 탄소 발자국 인증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무 구매 대상이며 녹색 장터 웹사이트에서 인증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애주기 비용, LCC는 총 소유 비용, TCO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는 취득 비용, 운영 비용, 유지 보수 비용, 폐기 비용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취득 비용은 구매가, 설치비, 초기 교육비, 시험 및 검사비 등을 포함하며, 운영 비용은 에너지비, 소모품비, 인력 운영비 등을 포함합니다. 유지 보수 비용은 수리비, 부품 교체비, AS 비용 등을 포함하며, 폐기 비용은 처분 비용, 환경 처리 비용에서 잔존 가치를 제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LED와 형광등을 비교할 때
단순 초기 구매 가격만 보면 형광등이 저렴하지만 LCC 기준으로 보면 LED를 선택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더 부합합니다. 이는 전력 50% 절감, 수명 5배 등의 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혁신, 기술 개발 촉진 조달, 즉 혁신 3제도 비교입니다. 핵심 정리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우수 조달 물품 지정, 혁신 제품 지정 이렇게 세 가지 제도의 차이점, 즉 신청 자격, 지정 주체, 구매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제도를 비교한 표를 보면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R&D 지원 개발 제품이 대상입니다. 구매 방식은 우선 구매 의무 비율을 따릅니다. 우수 조달 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하며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수의 계약이 허용됩니다. 혁신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위원회, 즉 조달청에서 지정하며 기술 혁신성이 높은 제품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이며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등록 플랫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혁신장터로 각기 다릅니다. 법적 근거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조달사업법, 혁신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으로 다릅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지정 기준은 기술 혁신성, 사회적 문제 해결, 성능 검증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조달 우선 구매,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성능 인증 비용 일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지정 후 23년이며 기간 만료 후 재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적용 사례로는 스마트 안전모, AI 기반 민원 처리, 친환경 신소재, 스마트팜 기술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원 조달, 즉 5대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공공기관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 기업은 1% 이상 권고, 여성 기업은 5% 이상 권고, 사회적 기업은 5% 이상 권고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시정 품목의 100%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각 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1% 의무이며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5% 권고라는 점입니다. 의무와 권고 구분이 시험의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과 ESG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나뉘는데 환경은 녹색 제품 우선 구매, LCC 고려, 탄소 발자국 등으로 녹색 제품 구매 촉진법과 관련됩니다. 사회는 취약계층 기업 우선 구매, 공정하도급, 안전 등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됩니다. 지배구조는 투명한 조달 절차, 이해충돌 방지, 반부패 등으로 국가계약법 및 청탁금지법과 관련됩니다. 이제 제5단원 공공조달 법률 이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으로 해제, 해지, 도급, 위임, 그리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추정가격, 예정가격, 낙찰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조달사업법 이해, 전자조달법 이해, 그리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입니다. 핵심 정리는 국가계약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국가계약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을 공공계약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규정 중 청약과 승낙은 계약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될 때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입찰이 청약이고 낙찰 통보가 승낙이며 계약서 작성 및 서명 후 최종 계약이 성립됩니다. 주의할 점은 낙찰 통보가 곧 계약 성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 계약도 포함합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시 취소 가능하지만 중과실이면 취소 불가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며 공공조달에서는 담합, 강요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해제와 해지의 구분입니다. 이는 시험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해제는 소급 효력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이행 전 중대 위반, 허위 서류, 담합, 발각 등입니다. 해지는 장래 효력으로 이후만 소멸되며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정산합니다. 주요 사유는 이행 지연 30일 이상, 파산, 회생 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제는 소급, 해지는 장래 효력이라는 구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하며
낙찰 통보 계약 성립도 자주 출제됩니다. 도급 및 위임 규정입니다. 계약 유형은 도급, 위임,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발주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공사계약에 주로 적용됩니다. 위임은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약속하는 것이며 결과보다 처리 과정의 충실이 핵심입니다. 자문 및 컨설팅 용역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용역 계약은 도급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이며 성과물 제출이 있다면 도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도급 계약에 적용되며 민법 667조부터 671조의 법적 근거를 둡니다. 목적물 인도 후 일정 기간 내 청구 가능하며 수급인은 발주자 지시에 따른 자재 또는 공법 사용 시 면책될 수 있지만 전문가로서 경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 완공 후 일정 기간 하자 보증금을 유지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 반환됩니다. 화해 규정은 민법 731조에 근거합니다. 화해의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료되며 법원 판결과 동일한 확정력을 가집니다. 화해는 당사자 간 직접 합의인 반면 조정은 제3자인 조정위원회가 개입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공공기관이 화해로 예산 손실을 과도하게 감수하는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중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입찰 전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산정하는 예상 계약 금액으로 비공개입니다. 공고 및 계약 방법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 계산 금액이며 예정가격은 입찰 전 비밀로 결정하는 계약 기준 금액입니다. 개찰 후 공개되며 예정가격 도출의 출발점입니다. 낙찰 하한율은 예정가격의 일정 % 이상으로 투찰한 자만 낙찰 가능하도록 하여 덤핑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복수 예비가격 산출 절차는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스텝 1은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준비하는 것이고 스텝 2는 이 중 4개를 추첨합니다. 스텝 3은 추첨된 4개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다음은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기한 비교입니다. 계약서 작성 기한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은 국가계약법은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 지방계약법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두 법령 모두 동일합니다. 5-2 낙찰 방법 및 계약 이행 규정입니다. 낙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경쟁 최저가는 예정 가격 이하 최저 투찰자에게 낙찰됩니다. 적격 심사는 이행 실적 및 경영 상태를 심사하여 물품 92점 이상, 공사 95점 이상 업체에 낙찰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평가 후 1순위와 협상하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주로 적용되며 기술 점수 80%, 가격 점수 20% 배점입니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 사회적 책임, 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희망 수량 경쟁은 복수 업체의 수량을 분할 배정하여 대량 구매 시 활용됩니다. 계약 이행 관련 규정으로는 시체상금, 물가 변동 조정, 설계 변경 조정, 계약 해제 및 해지가 있습니다. 시체상금은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의 지연 일수를 곱하여 부과되며 발주기관 귀책 시 면제됩니다. 물가 변동 조정은 입찰일 기준 90일 이후 3% 이상 변동 시 신청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 조정은 물량 변경, 공법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계약 해제 및 해지는 수급인 귀책 시 계약 보증금이 귀속되고 부정당 제재가 요청됩니다. 불복수단 및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에 직접 제기하며 행정심판은 처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처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법령 이해입니다. 조달청 설치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으며 재정경제부 소속 중앙조달기관으로 설치됩니다. 조달사업 범위는 물자, 구매 및 공급, 비축물자, 관리, 시설 공사 계약 대행, 나라장터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 의무 위탁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조달청에 의무 위탁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은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입니다.
단가 계약은 동일 품목을 반복 구매할 때 단가만 계약 후 필요시마다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MAS 계약은 복수 공급 업체와 단가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이 종합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전자조달법 핵심 내용입니다. 전자적 공고는 나라장터에 전자적으로 게시하며 일반 경쟁 10일 이상, 긴급 5일 이상입니다. 전자입찰은 공인인증서로 암호화 투찰하며 마감 전 개봉이 불가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소액 수의계약을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복수업체 경쟁을 유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지킴이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전자 시스템입니다. 이용 제한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나라장터 입찰이 자동 차단됩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입니다. 핵심 정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자체 계약 사무규칙을 기본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사무규칙은 국가계약법을 대부분 준용하지만 일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WTO GPA 국제 입찰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기관 유형별로 물품 및 용역, 공사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중앙정부기관은 물품 및 용역 약 1.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가장 낮고 공사는 약 67억 원 이상입니다. 지방정부기관은 물품 및 용역 약 2억 원 이상, 공사는 약 67억 원 이상입니다. 공기업은 물품 및 용역 약 4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가장 높고 공사는 약 67억 원 이상입니다. TIPU로 SDR 기준 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보다는 중앙정부 기준이 가장 낮고 공기업이 가장 높다는 순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별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기본 기준은 국가계약법 기준을 준용하며 소액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허용 사유로는 운영상 필요, 긴급, 기술적 이유 등 각 기관 자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 계약 전 내부 심의를 거치며 이사회 또는 별도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로 국가계약법의 30일보다 짧습니다. 참고로 대금 지급은 국가계약 5일, 지방계약 14일이며 물가 변동은 90일 이후 3% 이상 변동 시 복수 예비 가격은 15개 중 4개를 뽑아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국제 입찰은 중앙정부 기준이 가장 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제6단원 공정조달 관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부정당업자 제재, 즉 4대 제재, 불공정 조달 행위 제재, 그리고 부당 이득금 환수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입니다. 분쟁조정기관으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경부 소속으로 60일 내 결정을 하며 합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건설전문조정,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 소속으로 하도급 거래분쟁을 담당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단심제이며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처리 및 부패 신고를 접수합니다. 유권해석 기관으로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법제처, 감사원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 해석,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해석,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및 MAS 관련 해석, 법제처는 최종 유권해석 기관으로 법령 해석 충돌 시 판단을 내립니다. 감사원은 감사 사례를 통한 실무 기준을 제시하며 법령보다 엄격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원 주요 감사 지적 유형입니다. 첫째, 쪼개기 계약입니다. 동일 목적의 계약을 금액 분산으로 수의 계약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스펙 알박기입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규격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전 접촉입니다. 평가위원과의 사전 로비 행위입니다. 넷째, 허위 실적 제출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예산 낭비입니다. 구매 필요 수량 이상의 과도한 구매나 불필요한 고사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 시 주의할 점은 관련자 징계, 해당 계약 무효 또는 환수,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그리고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27조에 근거합니다. 핵심 정리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특정 행위를 한 업체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4대 제재는 계약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불공정 조달 행위 제재, 그리고 부당 이득금 환수입니다. 제재 사유로는 입찰 담합 및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불이행, 하도급 규정 위반, 안전사고 유발, 뇌물 제공, 중증 장애인 확인서 허위 제출 등이 있습니다. 제재 기간은 사유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중대담합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제재를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정당업자 제재는 모든 공공기관에 동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재 기간 중에 입찰하면 무효 입찰로 처리되고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되며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후 3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조달 행위 제재 및 부당 이득금 환수입니다. 불공정 조달 행위 제재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입찰 담합, 허위 품질 표시, 불법 하도급, 독소 조항 설정, 대금 미지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해칩니다. 다음으로 부당 이득금 환수는 허위 서류로 낙찰받거나 초과 청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근거로는 민법 741조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반환, 보조금관리법 30조의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국가계약법 27조의 이해 부정당업자 제재 외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이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회수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 학습한 내용을 실전 OX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전 범위 30문항이 난이도별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을 가리고 먼저 풀어보신 후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실전 OX 퀴즈 제1단원과 제2단원의 핵심 내용 8문항입니다. 1번 공공조달의 3대 대상물은 물품, 용역, 공사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은 용역으로 분류된다. 2번 공공조달에서 수요자 발주기 갖는 계약조건 설정권, 검수 거부권, 지체상금 부과권을 갖는다. 3번 일반 경쟁입찰이 예외적인 방법이고 수의계약이 공공조달의 원칙적인 계약 방법이다. 4번 지명 경쟁입찰에서는 2인 이상을 지명하여 경쟁시킬 수 있다. 5번 수의계약은 법령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6번 초소액 2천만 원 이하 물품 수의계약은 견적서 2개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7번 동일 목적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분할하여 소액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8번 최고 가치 베스트 밸류 원칙은 단순 최저가가 아닌 생애주기 비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음은 실전 OX 퀴즈 제3단원부터 제6단원 핵심 내용 12문항입니다. 9번 이음장터는 혁신기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정답은 X입니다. 10번 디지털 서비스몰에서의 계약은 물품 소유권 이전이 아닌 서비스 이용, 즉 구독 형태이다. 정답은 O입니다. 11번 UNSPSC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물품 분류 코드 체계이다. 정답은 X입니다. 12번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대기업이 입찰하면 무효 입찰로 처리된다. 정답은 O입니다. 13번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정답은 X입니다. 14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공공기관 구매액의 5% 이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15번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시공사가 주요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정답은 X입니다. 16번 민법상 계약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X입니다. 17번 예정 가격은 복수 예비 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그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정답은 O입니다. 18번 국가계약법상 대금 지급 기한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이다.
정답은 X입니다. 19번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정답은 O입니다. 20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제재 기간 중 일부 공공기관의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OX 퀴즈 해설, 틀리기 쉬운 핵심 문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X입니다.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이 예외입니다. 4번도 X입니다. 지명 경쟁은 5인 이상 지명이 원칙이며 2인은 불가합니다. 6번도 X입니다. 초소액 2천만 원 이하는 견적서 1개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9번의 정답은 X입니다. 이음장터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우선구매 플랫폼이며 혁신기술 제품은 혁신장터입니다. 11번도 X입니다. UNSPSC는 유엔이 개발한 국제표준 분류체계이지 한국 독자 개발이 아닙니다. 13번도 X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주체는 조달청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닙니다. 14번도 X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비율은 1% 이상이며 5%는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권고 비율입니다. 15번도 X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16번도 X입니다. 해제는 소급 효력으로 처음부터 무효, 해지는 장래 효력으로 이후만 소멸합니다. 문제 설명이 반대입니다. 18번도 X입니다. 국가계약법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이며 14일은 지방계약법 기준입니다. 마지막 20번도 X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모든 공공기관에 동시 적용되며 예외 없이 나라장터 입찰이 자동 차단됩니다. 이제 최종 핵심 암기 총정리 시간입니다. 시험 직전에 이 페이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최종 암기, 반드시 암기할 숫자 모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일반 경쟁 공고기간은 10일 이상, 긴급시 5일, 대형 공사 40일입니다. 지명 경쟁 최소 지명은 5인 이상으로 2인은 불가합니다. 소액수의 물품 및 용역은 5천만 원 이하로 견적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초소액수의 물품 및 용역은 2천만 원 이하로 견적 1개만 가능합니다. 소액수의 공사는 2억 원 이하로 견적 2개 이상이 필요하며 초소액 수의 공사는 4천만 원 이하로 견적 1개만 가능합니다. 복수 예비 가격은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을 냅니다. 계약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귀책 해지 시 귀속됩니다. 국가계약 대금 지급은 검수 후 5일 이내이며 지방계약은 14일입니다. 물가 변동 조정은 90일 이후 3% 이상 변동 시 신청 가능하며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의 지연 일수를 곱하며 발주기관 귀책 시 면제됩니다. 최종 암기, 비율 및 제재 기간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우선 구매 비율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 이상 의무입니다.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은 모두 1%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권고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만 의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입찰 담합은 최대 2년, 허위 서류 제출은 6개월에서 2년, 계약 불이행은 3개월에서 6개월, 뇌물 제공은 1년에서 2년, 안전사고 유발은 6개월에서 2년입니다. 공공계약 법령 체계를 한눈에 정리하면 국가계약법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됩니다. 조달사업법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조달청 설치, MAS, 나라장터 등을 규정합니다. 전자조달법 역시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의 근거가 됩니다. 공기업 계약 사무규칙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복 절차 기한은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1년이라는 점을 처분 안날로부터 기억해 주세요. 최종 암기 5대 플랫폼 및 핵심 숫자 총정리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대 플랫폼을 완전 비교해보면 종합 쇼핑몰은 MAS 등록 업체 대상 쇼핑몰 방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시 2단계 경쟁 의무가 있습니다.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 대상 수의계약 허용 방식으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입니다.
벤처나라는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대상 소액 수의계약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몰은 클라우드 및 사스 기업 대상 서비스 이용 계약 방식으로 구독 및 이용료 방식 SLA 기반입니다. 이음장터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대상 수의계약 허용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우선 구매 채널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반 경쟁 공고기간은 10일 이상, 지명 경쟁 최소 지명은 5인 이상, 소액 수혜 물품 및 용역은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혜 공사는 2억 원 이하, 초소액 물품 및 용역은 2천만 원 이하, 초소액 공사는 4천만 원 이하입니다. 복수 예비 가격은 15개 중 4개를 뽑아 평균을 내고 국가계약 대금 지급은 5일 이내, 지방계약 대금 지급은 14일 이내입니다. 물가 변동 조정은 90일 이후 3% 이상 변동 시 계약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 이상, 담합 최대 제재 기간은 2년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제1과목 강의 자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각 단원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단원 공공조달 개요에서는 정의, 목적, 참여자, 구성체계를 다뤘습니다. 제2단원 원칙 및 방법에서는 경쟁 3종과 수의계약 핵심 숫자를 학습했습니다. 제3단원 전자조달 시스템에서는 나라장터 GEB와 5대 플랫폼을 알아보았습니다. 제4단원 전략적 조달에서는 중소기업, 녹색, 혁신, 사회적 가치 지원 조달을 학습했습니다. 제5단원 법률 이해에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체계를 이해했고 마지막 제6단원 공정조달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불복 절차를 다뤘습니다. 재민행정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2026년판 강의와 함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